네, 마침내 트럼프노믹스의 양대축 중 하나인 세제 개혁안이 미국 시간으로 오늘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난달 초 재정 지출 계획, 즉 트럼프판 뉴딜 정책이 나오면서 미국 증시가 다우지수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오른 점을 감안해 월가에서는 또 한 차례 또 주가가 올라가지 않겠느냐는 기대마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세제 개혁안 발표를 계기로 또 가닥이 잡힌 트럼프 정부의 재정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도움 말씀 위해서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어제 이어서 또 자리를 함께해 주셨는데요. 우선 세제 개혁안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사실상 또 강하게 화답한 증시 얘기를 또 이렇게 시작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 그 장앵커랑 시청자분과 같이 박수부터 한번 치고 가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아무래도 네. 이제 대인의 주가 이렇게 많이 오르면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그 반기는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네. 보고 있는데요. 역시 이번 주에도 주초에 그 방송을 할 때 이번 주는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는 요인들이 좀 상당히 많겠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그 중에 하나가 프랑스의 대선에서 마크롱 후보가 일찍 이렇게 방송도 해드렸습니다는 마크롱 후보가 어떻거나 극우 국자 세력을 좀 이기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지정학적 위험이 증폭되는 문제에 대해서 비교적 미국과 중국이 잘 대처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극단적 상황을 이렇게 가지 않는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 증시가 한 달 반 이상 주춤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과정에서 이번 주에는 그 세제 개혁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이번 주에는 여러 가지 재료상 보면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얘기 되는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트럼프 당선 작년 11월 8일 이후에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2만 포인트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2만 포인트 달성 이후 트럼프 취임 이후에 미국의 주가를 보면 3월 초에는 트럼프노믹스의 핵심적인 축이라 하는 뉴딜 정책. 네. 그래서 재정 지출안이 1조 원 정도 이렇게 발표되면서 2만 1,000도 돌파했었죠. 그랬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는 사실 세제 개혁과 관련해서 후속 조치로 좀 나오지 않겠느냐 했는데요. 이것이 이제 국민의 세금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설왕설래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정책에 회의감이 좀 많이 있었었거든요. 그랬습니다. 그런 네. 과정에서 한 달 반 이상 이렇게 그 설왕설래하는 과정에서 미국 증시가 2만대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 있었죠. 그래서 트럼프의 오늘 그 세제 개혁안은 증시에서 입장에서는 변곡점이 될 것이다 하는 이런 그 일전에 말씀도 드렸습니다는 이런 그 세제 개혁안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좀 애착을 느끼는 정도죠. 나중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는 그렇죠. 네. 이런 것이 이제 2차 기대감으로 확산돼서 여러 가지 다인 요인도 있습니다는 이것이 그 주가를 끌어올린 배경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은 한 가지 이제 보면 오늘 그 3대 지수가 많이 급등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통상적으로 보면 3대 지수가 급등하면 어떠냐? 달러가 강세가 돼야 됩니까? 약세가 돼야 됩니까? 보통은 강세 쪽으로 갈 텐데 강세 쪽으로 오히려 가야죠? 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네. 왜 그러냐면 오늘 그 증시에서 보면 미국의 그 요인보다도 사실 세제 개혁과 함께 네. 외환 시장에서는 사실 그 유로 가치가 빨리 회복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프랑스에서는 마크롱 후보가 유럽 통합에 대해서 아주 찬성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길게 보면 유럽 재정위기로 시작돼서 사실 작년에 그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렇게 활성, 그다음에 올해 3월 달에는 네덜란드 이렇게 총선에서 극우 세력 문제, 이런 데서 유럽이 균열을 보이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유로 가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는 사실 EU의 핵심국이자 유로랜드의 핵심국인 프랑스로부터 네. 유럽 통합에 대해서 사실 그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달러 인덱스에서 보면은 유로화 비중이 58%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유로 가치가 회복되니까 결과적으로 달러 인덱스는 떨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점을 그 시청자분이 오늘 위안시장에서 읽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어쨌거나 3대 지수가 올라가는 상태에서 증시는 일단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간 또 트럼프 정부에 대한 의심도 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미국 학계와 또 월가에서 의심하는 시각이 또 높았던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또 세제 개혁안에 대해서 굉장히 또 애착이 큰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 좀 이어가 볼까요? 네, 애착 정도가 아니라 승부수를 던지는 것 같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이달 29일 이번 주말입니다. 네.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됐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새 대통령을 맞으면 새 정부 맞으면 100일 평가는 꼭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100일 만에 미국의 국민들 사이에 평가는 어떠냐 하면 F 학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 그 100일 그 이렇게 출범할 때 가장 낮은 평가를 하고요. 그러네요. 그 다음에 트럼프를 전적으로 밀고 트럼프가 당선된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것이 저항력, 그 다음에
저소득의 백인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을 조사해 보더라도 아주 극단적으로 트럼프를 아주 선호하는 사람이 B학점을 줬고 네. 대부분 지지층도 한 23% 이상이 전부 C학점 밑으로 줬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뭐냐 트럼프가 출범한 지 허니문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그 평가는 상당히 안 좋은 상태거든요. 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 트럼프 그 개인적인 어떤 결함이 있는 상태에서 트럼프에서 보면 트럼프노믹스의 핵심적으로 되는 측면에서 오바마 케어 문제를 지우는 네. 문제가 있었죠. 그렇죠. 그것이 이제 트럼프 케어로 행정명령 1호로 발동했던 것이 오바마 케어 문제를 지우는 문제였었는데요. 그게 이제 그것도 반대당인 사실 민주당의 반대가 아니라 네. 공화당 내 같은 공화당 내 프리덤 커커스 강경파에서 사실 이게 철회됐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민법 문제도 연방 이렇게 법원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잇따라 그 자초를 맞았었죠. 네. 그런 상태에서 보면 출범 그 100일을 앞두고 국민들의 평가가 아주 안 좋다. F학점 평가를 받고 네. 그다음에 그동안 주력했던 이민 규제 시청자분들 다 아시겠지만 트럼프 케어 문제 이것이 잇따라 제동을 걸린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제 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만약에 잘 되지 않을 때는 결국 뭐냐 앞으로는 4년 동안 남아있는 이러한 그 트럼프 집권 기간에 굉장히 험난한 예상이 되고 네. 경우에 따라서는 트럼프도 탄핵 제기설이 있었던 걸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네. 탄핵 제기설 문제가 가시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위기감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 그 트럼프가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굉장히 애착을 느꼈는데요. 일단 그렇습니다. 오늘 28표, 오늘입니다. 그렇죠. 26일인데 네. 오늘 발표하는데요. 정부가 발표하는데 믹 아나운스먼트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아. 정부가 발표하는데요. 네. 그런데 이 발표를 믹자를 두고 믹 아나운스먼트라는 제가 영문표를 그대로 뒀던 것은 믹 아나운스 오늘 대발표가 있을 것이다. 네. 대발표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세제 개관에서 단순히 시청자 여러분 저보다 영어를 잘 아시겠습니다는 tax reform and tax cut 내지 tax를 reduce를 해야 되는데요. 네. 그 앞에 형용사를 붙여서 big tax reform and big tax를 원래는 cut을 해야 되는데 reduce를 얘기했거든요. 왜냐하면 cut이 드는 저항감 때문에 트럼프가 그만큼 옛날과 다른 것은 뭐냐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컷보다는 리듀스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줄여나간다. 네. 줄여나간다. 그래서 그만큼 국민의 화합 분위기, 민주당과 화합 분위기를 도출해서 영어 단어를 그렇게 쓴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냐 빅자를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월가에서도 일단은 강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실제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그래 뭐냐 1차의 트럼프의 뉴딜 정책이 1차 3월달에 발표했던 것이 네. 월가에서 보면 강한 기대가 형성되면서 다우지수가 2만 1,000이 돌파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그 세제 개혁안을 하면서 오늘도 공교롭게도 장중에 2만 1,000을 돌파했어요. 근데 장 마감에 2만 1,000 밑으로 떨어졌었죠. 네. 그래서 이러한 그 배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지금 또 그만큼 또 단어 하나하나에도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오늘 발표된 세제 개혁안 어떤 내용이 포함될까 또 굉장히 궁금해하실 텐데요. 핵심적인 사항은 아직도 논란이 좀 되고 있어요. 논란이 되고 있죠. 왜냐하면 네. 이제 우리가 보면 트럼프는 성공한 기업인이죠. 네. 기업인은 뭐를 느낄까 하는 측면에서 모든 세계 국가의 그 기업인들은요 똑같이 세 가지 느낍니다. 하나는 세부담이 높은 것. 그렇죠. 두 번째는 환율에서 자국 통화 강세하는 문제. 네. 미국 입장에서 달러 강세 문제죠. 그렇겠죠. 네. 그리고 행정 규제 문제죠. 그러면 이제 트럼프노믹스의 핵심적 문제는 뭐냐 하면 세제 개혁 문제, 소위 네. 세금 절감하는 것, 그 다음에 달러 약세를 바라는 것, 그리고 뭐냐 행정 규제 완화를 시키는 것. 이게 네. 이제 트럼프노믹스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월급 부가가치 창출의 주역인 기업인들을 좀 이렇게 자유롭게 해주면 또 고통을 하는 3대 고질병을 치유해주면 미국 경제는 자동적으로 성장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네. 각도가 트럼프노믹스다 이렇게 부여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역시 달러 약세와 함께 이 세금 절감 문제를 가장 선호했던 입장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역시 기업이니까 소득세라든가 상속세보다는 이건 이제 개인들에 해당되는 거고 그렇죠. 네. 기업인이니까 법인세와 관련해서 더 주력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세제 개관에서 보면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제 나오겠습니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법인세, 기업과 관련된 법인세를 가장 애착을 느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파격적이죠. 그러네요. 35에서 15%니까 20%포인트 절반 이하로 되는 거죠. 네. 파격적인 건데요. 사실상 그동안 법인세 절감 문제는 그동안 많이 되왔습니다. 오바마 정부에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는 27%까지 법인세를 내리는 문제가 네. 결국 뭐냐 공화당의 반대로 이게 실패했던 그때는 또 문제거든요. 반대를 했었군요. 근데 이제는 네. 이제 공화당이 이제 집권층이 된 집권당이 됐으니까 네. 이거 이제 파격적으로 다 보니까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겠네요. 또 한 가지는 뭐냐 법인세 문제는 상원 통과가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네. 근데 이제 상원에서
사실상 민주당의 반대도 없이 상원에서 통과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 지금 상원 의원이 100명인데 한 60명 정도는 공화당이 이렇게 의원수가 되면 그냥 그래 프리페이스로 통과하는데요. 하원은 통과는 뭐 기정사실이고요. 네. 근데 이게 100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60명이 안 된단 안 말이에요. 되는군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공화당이 협조를 구해야 되는데요. 공화당이 뭐냐? 20%까지는 인내해 주겠다. 근데 이것이 뭐냐? 15%까지 떨어뜨리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냐? 재정 적자 문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는. 네. 그래서 지금 20%냐 아니면 15%냐? 트럼프는 대통령은 15%다. 왜냐? 그만큼 승부수를 걸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민주당과 공화당의 강경파 소위 프리덤 카우커스는 20% 이내 밑으로는 안 되겠다 하는 문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것이 실제 세제 개혁안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지대로 15% 내릴 것이냐 아니면 20%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향후 세제 개혁 이후에 나오는 증시 모습이 상당히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소득세 인하 문제죠. 39에서 33% 이건 이견이 비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속세 폐지에도 큰 이견이 없어요. 이건 포함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국경세 문제입니다. 네. 이 국경세 문제. 이번에 이제 세제 개혁안에서 법인세 문제와 함께 국경세 문제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이 국경세는 뭐냐? 수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내겠다 하는 거고요. 멕시코라든가 이런 데 들어오는 건 세금 20% 때린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사실 국경세를 매길 때는 어떻게 했나 재정 수입의 부분에서는 이렇게 도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는 대부분 다 미 국민들의 저소득층에서는 즉 미국에서 생산한 제품이 아니라 대부분 멕시칸이라든가 멕시코에서 생산한가 그다음에 중국에서 수입한다든가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국경세를 20% 때려버리면 미 국민들이 뭐냐 그또 못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수입 물가 부담이 있는 상태거든요. 네. 이것은 지금 논란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포함될 것이냐 안 포함될 것이냐 하는 것이 지금 세제개혁안 발표를 앞두고 지금 월가라든가 미국 학계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또 세제 개혁안에 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하면 또 경기 부양이잖아요. 근데 또 트럼프 정부의 의도대로 과연 또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될 것이냐 이 여부가 또 이제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tax reduce, tax cut 이렇게 얘기할 때는 항상 뭐냐 경제학에서 보면 레이거노믹스 1980년대 추진했던 그때 당시에 이제 레스토랑에서 네. 휴지 이렇게 냅킨이라나요? 네. 냅킨에서 네, 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죠. 거기서 이제 그래프를 그린 게 바로 래퍼 커브의 이렇게 모형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세금 감면을 통해서 1980년대 당시의 미국 경제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 물가가 올라가는 이러한 상은 물가가 올라가는 부분은 폴 보커의 페드 의장이 잡았고 네. 그다음에 스태그네이션 부분에 대해서는 공급 지역의 활력을 돋보기 위해서 세금 감면을 통해서 사실상 레이건 행정부 때 경제가 좋아서 역대 맨 처음에 출범할 때는 트럼프 이상으로 굉장히 평가가 안 좋았거든요. 왜냐? 네. 삼류 영화배우 출신이지 않습니까? 삼류 네. 영화배우. 그래서 트럼프보다 더 안 좋았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을 해결한 상태에서 역대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 사실 5번째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있는데요. 네. 바로 그런 대목에서 지금 세제 개혁안 나올 때 시청자 여러분 많은 사람이 래퍼 커브, 레이고노믹스, 서프라이 사이드 이코노믹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하면 우리가 보면 같이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네. 그래프가 없는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자막에 나오겠습니다는 여기 보면 우리가 래퍼 커브는 세율과 시청자 여러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머릿속에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세율과 가로변은 세율과 우위변은 세수로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볼때습니다. 네. 그러면 자연과랑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자, 세율과 세수 부분인데요. 맨 처음에 뭐냐? 세율이 올라가면 정부의 세수는 증가하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함께 가야 되나요? 함께 가죠. 네. 그게 이제 상식적인 통에다 그래서 노멀전에서 표준지대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 세율이 올라가면 오히려 세수가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네. 자 장현과가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오늘 미국의 다우존스가 사상 최고 3대 지수가 급등세를 하다 보니까 오늘 일찍 이렇게 오셔서 준비한 그렇죠. 거를 이렇게 네.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일찍 나오셔서 한국경제TV에 이렇게 임금을 받으면 뭐냐? 사실상 집에 들어가서 내가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많아야 되는데요. 전부 정부로 가져간다. 세율이 높아서. 그럼 뭐냐? 이러고자 하는 의욕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떨어지죠? 네. 떨어지다 보니까 자 이러고자 하는 게 떨어지니까 경기가 침체돼서 경기가 침체되면 세율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세율이 증가하면 지금 상식적으로 보면 세수가 증가하겠습니다는 너무 세부 부담이 높으면 세율이 증가하더라도 의욕이 떨어져서 뭐냐면 세수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걸 상식에 반한다 해서 abnormal존이다 이렇게 얘기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 1980년도 그렇고 그다음에 트럼프가 자기가 기업 할 때 보면 지금 세부담이 너무 높다. 지금 abnormal존이라는 얘기입니다. 세율이 증가하더라도 오히려 세수가 떨어지는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풀어야겠습니까? 결국 세율을 줄여줘야죠. 그렇죠. 세율을 줄여줘. 세율을 줄여. 이게 이제 비표준. 앱노멀 존이다 해서 비표준인데 세율을 줄여주면 세금을 감면해주면 기업들의 경제 과전 의욕이 고취돼서 경기 회복이 되니까 세수까지 증가한다 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금 절감 문제는 1980년대 미국 경제에서 보면 경기 대응적인 측면에서 가장 안 좋은 때에 경기를 살렸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그만큼 그만큼 좋은 감정도 있었고 트럼프가 이 정책에 대해서 승부수를 던지기 때문에 월가에서는 일단은 오늘 다운존스가 여러 가지 요인도 복합되어 있습니다는 주가가 강하게 상승했던 이런 가장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이제 다우지수 또 나스닥까지 이렇게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하는 흐름을 왜 보여줬는지 배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번 세제 개혁에 앞서서 또 지난달 초에는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재정 지출 계획안이 또 발표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 포함이 되는지 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좀 상기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세제 감면 나오니까 이제 완성품이라는 얘기죠. 네. 내용이 이제 해서 그 완성 정도가 이제 정도 문제지. 일단 그 트럼프노믹스의 그 뉴딜 정책, 재정 정책에서 보면 재정 지출에 지난 3월 달에 1차로 나왔던 1조 달러. 그것도 상당히 크죠? 그럼요. 네. 상당히 그거고 그다음에 세제 감면안 나오면 일단은 모양새는 갖춰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월가에서 반기는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그 3월 초에 발표했던 1조 달러의 사실상 그 뉴딜 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미국은 그렇거든요. 대외적인 측면에서 보호주의, 국익주의. 그래서 뭐 나프타 제협상이라든가 TPP 탈퇴라든가 뭔가 해서 중국과 한국의 환율 조작 문제 뭐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가 검토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사실 미국 내부적으로 보면 아메리칸 퍼스트 미국의 그 재건을 위해서 낙후된 SOC 투자, 도로, 항만, 철도 투자 거기 지출 계획에서 지난달에 1조 달러 일단은 1차로 나왔다 이렇게 네. 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 세제 개혁 같은 경우에는 자 지출 사이드에 트럼프 뉴딜 정책 그 다음에 재정 수입적인 측면에서 일단 감면을 통해서 단기적으로 보면 재정 적자가 확대될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경기가 부양되면 정부가 누진석 구제에서 재정 수입이 증가해서 오히려 재정 적자를 축소시킨다 하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 정책과 함께 먼저 사실상 이런 대책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지출과 뉴딜 정책과 세제 감면은 왜 세제 감면이 이렇게 늦게 나오느냐? 네. 세제 감면 늦게 나오냐? 재정 지출보다도 재원이 마련된 상태에서 지출하는 것보다 이 세금을 이렇게 줄이냐 마느냐는 역사적으로 보면요. 세금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은 가장 높은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국민의 관심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의회의 통과 절차라든가 또 그만큼 국민의 관심이 높으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개인의 지지도라든가 아니면 집권당인 트럼프 정부의 입장에서 평가가 상당히 달아갈 수 있는 요인이거든요. 네. 그만큼 신중을 기하는 상태에서 재정 지출 사이드의 뉴딜 정책보다는 약 한 달 반 이상 늦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앞으로 뉴딜 정책과 또 세제 개혁이 의회에 통과해서 동시에 추진이 될 경우 또 경기 부양 효과 또 이렇게 또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일단은 우리가 보면 통화 정책보다는 재정 정책이 경기 부양 효과가 크다는 것은 네. 모든 학계의 사람들이 공통적 시각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이쪽과 관련돼서 많은 그 글을 씁니다는 확실하게 나오는 상태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미국 경제의 성장이 저성장 국면 아니겠습니까? 미국 경제가 좋은 게 아니거든요. 유럽 경제보다 항상 경제 성장이 아직 안 좋은 쳐졌죠? 상태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경제 성장률은 뭘까 하면 그 summation added value 부가가치의 총합이거든요. 그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누굴까? 기업인이죠. 네. 그러면 기업인의 트럼프 입장에서는 기업을 해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자기가 집권하는 기간에 4% 이상, 선거 결과 4% 이상 하면 부가가치의 주역인 기업인들의 아까 말씀드렸죠 3대 고질적으로 느끼는 과제를 풀어주면 되겠다 하는 얘기죠. 네. 그래서 사실 그 세금 감면하는 문제, 달러 약세를 가져가는 문제, 행정규제 완화 문제 이런 문제거든요. 네. 자 그러면 재정 정책을 추진할 때 이렇게 텍스 컷과 예를 들어서 재정 지출을 동시에 추진할 때는 미국의 CBO 여기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 여기 자막 우리가 이 젊은 EPD 똑똑한 EPD가 보여주는 이게 자막에서 보면 요 CBO는 미국의 의회 예산국이다 이렇게 보여져 있습니다. 네. 근데 미국의 의회 예산국은 재정 지출 숙세에 대해서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지 않거든요. 그런데 2.2배까지 보고 있습니다. 네. 역사적으로 보면 1930년대 대공황 시대에는
이 재정지출 승수가 케인즈 이론이 나올 때는 3.5배까지 됐습니다. 많이 덜어됐기 때문에 2.2배거든요. 그래서 모든 정책 수단 중에서 가장 큰 효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월가 입장에서 보면 통화정책 돈 푸는 것보다 네. 제 경기 부양 효과가 크다 보니까 이 월가에서 자 지난 3월 때라서 2만 1,000선으로 강하게 해보고 그렇죠. 네. 이번에도 뭐냐 텍스컷 정책이 나온다 하니까 강하게 2만 1,000으로 물론 장 마감은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는 강하게 반응하는 이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재정 지출과 감세를 동시에 추진하게 될 경우 분명히 또 나타나게 될 재정 적자 도대체 어떻게 감당할 건가 이런 궁금증 드실 텐데요. 이 재정 적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겠죠. 네. 지금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 본인도 재정 적자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현하는 거죠. 자, 재정 적자 문제에서 우려하지 마라. 일단은 법인세를 35에서 15% 내려달라 하는 네. 입장이도 재정 적자는 알아서 하겠다 하는 입장이거든요. 네. 근데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승부수 던지니까 뭐 이것저것 부작용 생각하면 당초 계획보다는 줄어들겠습니까? 아니면 커지겠습니까? 오히려 줄어들 것 같아요. 줄어들겠죠. 네. 굉장히 그래서 월가에서 이게 파답하는 식으로 강하게 주가 상승으로 파답할 정도가 적고 또 국민들의 지지도가 이미 F합정까지 평가도가 떨어진 상태에서는 이것을 전화위복의 계기가 마련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가계 승부수가 들어서 법인세를 일단은 떨어지고 마라 이런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러면 자막을 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법인세가 네. 1%포인트 떨어지면 10년간 1,000억 달러 재정 적자가 발생합니다. 이 1,000억 달러의 재정 적자는 굉장히 큰 규모거든요. 그럼 의도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의도대로 보면 20%, 35에서 시청자 여러분 15% 떨어지면 20%포인트지 않습니까? 그럼 10년간 1%포인트 1,000억 달러인데 20을 곱해 보시기 바랍니다. 2조 달러가 네. 되거든요. 미국에서 보면 가뜩이나 연방부채 한도가 지금 꽉 차 있는 상태에서 재정 적자가 뭐냐 한다면 이 무디스라든가 이런 게 재정 적자에 대한 보완책이 없으면 결국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2011년 이후부터 다시 한번 떨어뜨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오늘 세제 감면에서 이렇게 세제 감면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것이 뭐냐 이게 나오는 것 가지고 실행에 옮기는 건 아니거든요. 미 의회의 하원은 통과될 상원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의회 승인 문제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될까 하는 것이 시청자분도 굉장히 감격했습니다는 과거에 그 노무현 정부에서 소위 BTL 방식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BTL 방식이라는 것 먼저 만들어라. 그 민간 자본에서 먼저 만들어라. 그리고 네네. 빌드, 트랜스퍼 이전시켜주겠다. 그리고 리스에서 재정 수입을 들어갔던 비용의 수익을 보존시키겠다는 입장이거든요. 네. 이게 뭐냐? 인천공항에 가실 때 있잖아요. 인천공항 가실 때 그 고속도로 보면 항상 얼마 냅니까? 갈 때마다 지금 조금 올랐을 거예요. 저도 최근에 안 가봤습니다. 한 네. 6,400원 정도 올랐을 거예요. 그건 마찬가지예요. 외곽도로 갈 때는 구간마다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BTL 방식이다 해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재정 적자 문제를 민간 자본을 BTL 방식으로 빌드 트랜스포 리즈 방식으로 해가지고 보존시키지 않겠냐. 보관은 있다. 이렇게 보시네. 네. 문력 먼저 내려달라. 법인세 내려달라. 네. 재정 적자 문제는 나중에 우리가 보완책을 내겠다 하는 문제거든요. 그만큼 이 재정 적자 문제는 굉장히 크게 우려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하나의 또 관심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제 개혁안이 또 추진될 경우에 미 연준이 또 금리를 빠르게 올리려 하지 않겠느냐 바로 이 점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네, 당연히 이제 세제 개혁이 나오니까 트럼프레이션 내지는 재정 인플레이션 이런 대목이 이렇게 나올 거로 이렇게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그래서 트럼프레이션 내지는 재정 인플레이션 나오면 사실상 이것이 물가 문제도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재정 적자가 문제면 국채로 채워질 경우는 시장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금리 체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 정책 금리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금리 인상이 빨라지지 않겠느냐. 자막이 이제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자막이 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7번에 대한 자막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급께서 네, 제가 아까 여덟 번째 페드 질문을 통화정책, 드렸었죠? 페드 네. 통화정책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자막 7번의 자막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7번 자막. 트럼프노믹스에 관련한 자막이죠? 네. 그래서 7번 자막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7번 자막. 네. 그래서 이 대목은 시청자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같이 자막을 보고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또 이게 나오네요. 네, 번호가 잘못된 번호가 이제 자막입니다. 8번 자막인가요? 네. 그래서 그런 자막 중에 재정 트럼프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다음 네. 자막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막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오는 자막의 다음 자막이겠습니다. 네. 그래서 재정 인플레이션 문제가 이제 중요한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금리는 빨리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요. 금리는 빨리 올라간다면 어떻게 이걸 조언할 것이냐 하는 측면이거든요. 네. 그런 각도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페드의 통화 정책은 금리 인상에서 자산 매각 쪽으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시청자 여러분한테 이렇게 보시는데요. 분명히 뭐냐 세제 감면이 나오면 재정 인플레이션, 트램플레이션 문제 나오고 네. 이것이 뭐냐 사실상 미국의 페드의 통화 정책과 관련돼 있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피디님이 또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사실 어제 또 코스피가 또 연중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을 했습니다. 또 이제 삼성도 또 굉장히 또 고신고가를 또 경신을 했는데요. 향후 전망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싶은 의견이 좀 있으셔가지고 저는 뭐 여쭤볼게요. 국제문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분야는 제가 전공하지 않은 분야는 아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국내 증시 문제는 저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있는데요. 다만 한 가지 아까 이제 박춘호 소장께서도 글로벌 증시의 동조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항상 말씀하셨죠.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어디 강의라든가 이런 측에서 보면 가장 한국 경제의 가장 상징적인 것은 아무리 그 정부라든가 뭔가 두들겨 네. 팬다 하더라도 결국은 뭐냐 한국 경제에서 제일 상징적인 기업이 이렇게 망해지면 네. 어려워지면 한국 증시의 전체적인 모습에서 어려운 거다. 그래서 제가 국제금융시장 30년 종사합니다는 외국인들도 바로 그런 측면에서 보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면 그렇습니다. 이 종목 할 때 어디 이상한 이름도 듣지도 못한 이런 종목들을 많이 추천하는 시각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보면 한국 경제를 믿으면 한국의 제일 저는 뭐 삼성경제 특별히 삼성전자와 특별한 관계는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뭐냐 신흥국 같은 경우는 그 나라의 대표 기업들이 굉장히 네. 좋다. 다만 한 가지 이런 측면에서 이것이 대세 상승이냐 하면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가서 이 시가총액이 3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그래서 코스피 지수만 올라간다고 해서 이게 대세 상승이냐 하면 대세 상승이라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 뭐냐 증시에 참여해서 재테크, 증시의 가장 큰 목적인 재테크라든가 건전한 자산을 형성하는 측면에서 이것이 그 기능을 발휘해야 대세 상승이라는 측면을 우리가 붙일 수가 있거든요. 그럼요. 그런 측면에서는 한국의 대표 지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주가에 의해서 시가총액의 30%를 차지하는 거에서 대표 지수가 올라간다면 네. 이걸 그 대세 상승이라 얘기하기에는 개인적으로 좀 보면 또 미국에서 보면 그걸 대세 상승을 치르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은 코스피 지수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대세 상승으로 좀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에서 보면 모든 증시의 본래 기능인 모든 기업들이 자금 조달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네. 그다음에 주식 수요의 입장에선 증시를 통해서 대체로 우리 국민들이 보통 증시에 참여하면 대체로 보면 특별한 어려움이 없더라도 증시에 참여해서 돈을 벌 수 있으면 그것이 대세 상승이고 증시의 본래 기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또 갑작스러운 질문에도 또 이렇게 잘 대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늘 세제 개편안이 발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또 트럼프 정부의 또 예산안 처리 문제가 또 있는데요. 이 문제 어떻게 완만하게 처리가 될지 이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예산안이 세금 감면안보다 더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2018년 회계연도의 예산이라는 것은 아시겠습니다는 우리 회계연도와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매년 그 10월부터 다음 연도 9월까지인데요. 예산안 처리 보면 이달 안에 그 예산 처리가 돼야 됩니다. 네. 만약에 예산안 처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2011년에도 연방고치 한도가 해결되지 않음에 따라서 연방정부의 셧다운 문제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뭐냐 이 공무원들이 봉급을 좀 주지 못한다든가 경비를 주지 못한다든가 국가의 시스템이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느냐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산안 통과는 반대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번에 세제개혁이 발표된다 해도 의회 승인 문제고 예산안이 트럼프의 구체적인 세부안이라든가 재원 문제가 보장되는 측면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예산안 네. 통과도 만만치 않겠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 세제 개혁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생방송 글로벌 증시 저희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